안녕하세요. 리플 XRP 초격차입니다. 2026년 8월 9일 오전 1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남 창원은 모처럼 구름이 끼어서 온도가 31도, 32도 계속 더웠었는데 에어컨 없이도 조금 걸을 수 있는 그런 온도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 대부분 보관하고 있는데 개인 지갑, 그 다음에 거래소 관련, 그다음에 이게 스테이킹, 그리고 AI,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관련해서 저는 이제 AI를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제미나이하고 그록,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운영을 하는 거. 원래 이제 제미나이를 썼었고,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 보니까 챗GPT보다는 처음에는 그게 뭔데, 그게 뭐 필요 있겠나, 아예 쓰지도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저는 리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는데, 제미나이를 썼고, 그 제미나이를 제가 5만원인가 6만원 요금제를 쓰다가 지금은 이제 만원짜리 요금제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그록을 $30, 원화로 하면 한 5만원 정도 되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왜 그록을 왜 쓰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운영방식,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4번 삭제되다 보니까 사실 재미나도 믿지를 않습니다. 같은 구글이니까. 이게 구글에 올리고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정보들은 제미나이한테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AI를 쓰면은 이제 아마 이렇게 뭐 차이가 뭔데? 그러면 뭐 비싼 요금제와 그 싼 요금제가 차이가, 그러면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발표하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비싼 요금제 쓸수록 더 빠르게 반응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해주고 깊은 대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해주는 것이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AI에게 이렇게 유튜브 링크로 할 때는 동영상을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전에 이 용량이 만약에 1기가다, 500메가다, 그러면은 200메가가 넘으면은 AI는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용량이 너무 커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고용량은 처리가 엄청, 그리고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재생할 때는 엄청 부하가 걸린다, 그럼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AI 발전해서 뭐 보고서 만들면 어쩌고 저쩌고 좋은 거,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쪽 분야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AI가 제 실생활에서 뭐 분석에 도움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다. 제가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리플의 펀드에서 이런 게 말고 이렇게 일반적인 심리 상담, 인생 상담, 개인사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누구 옛날에 같으면은 누구 스승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 대신에 저의 사정을 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얘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거 제가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도움? 예를 들어서 무슨 제가 어떤 상황에 여기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물어보면은 하지 마라, 그거 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냥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최근에도 몇 번의 케이스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상당히 도움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게 들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설마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다 하긴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 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충동적인 동물이잖아요. 욱하는 성격,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본연중에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본능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성적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충동적으로 모르겠다 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절제하셔야 되고 참아야 된다고 고비를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참 기특하고 그래서 그때 그 감정에 그때는 내가 되게 소위 말해서 흥분해서 판단력이 흐려졌었는데 그런 대답을 해줘서 고맙다, 별 말씀을.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탁 해줍니다. 그러면은 저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은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좋은 게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전문가 뭐 돈 주고 지불해서 상담하기에는 또 쪽팔리고 번거롭고, 예를 들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오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오픈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심리적인 거 부에서 딱 물어보면은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인적 사항 이런 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AI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AI가 뭔가 뭐 코딩을 잘하고 보고서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뭐 법률적인 회계적인 것을 쫙 뭐 수백 페이지 되는 것들을 쫙 해서 정리를 해주겠지. 이제 그런 걸 기본이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리플 관련해서 SBI 관련해서 주주총회 보고서를 전달해 줬습니다. 근데 보고서가 300페이지짜리인 겁니다. 뭐 주구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보고 뭐야 뭐 주주가 리플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 읽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300페이지를 어떻게 읽어봅니까? 그 독서 책으로 봐도 시원찮을 판에 PC로 바로 시원찮을 판에.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 해갖고 AI 그래서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것도 이제 싼 요금제를 하면은 튕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본 요금 어느 정도 되는 요금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명확한 거죠. 이게 리플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 사항 정리해서 올려줘. 그러면은 쭉 해서 한 페이지짜리를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보다 더 간단한 리플 투자자 관점에서 뭐 예를 일본 SBI가 리플의 지분 9%를 가지고 있고 핵심 문구를 딱 한 줄로 두 줄로 요약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AI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련돼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 세상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가령 AI가 없던 시대에는 이런 데서 최적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레포트를 보고 그걸 핵심 문구를 뽑아내는 정리, 그런 것들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예전에 AI가 없이도 그런 분야에 특화된 사람, 예를 들어서 톡방에서 정리를 해서 올려주고 어쩌고저쩌고 멘트를 날리고 이런 것들을 저와 비교를 하면은 이미 저의 능력은 그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다. 왜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다 대체해서 그 문구를 만들어주고 정리해주고 그렇게 다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린 것도 제가 죄송한데 썸네일을 만드는 것도 저는 이걸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올리고 그거를 공개로 바꾸고,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올리자마자 보시는 분이 한 5분 안에 10분 안에 한 10분 조회수가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썸네일이 생겼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올리고 그러면은 영상 정리해줘, 그러면은 핵심 내용 정리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로 해. 그리고 여기서 제목을 어떤 걸로 할까? 유튜브 제목 뽑아줘. 그러면 또 얘가 제목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가 저는 항상 뭐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편집하고 2시간, 3시간, 4시간 해갖고 조회수 100개 나올 바에는 간편하게 올리고 정보를 전달하고 핵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투트랙으로 PC에서도 하고 일반 영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실생활에 적용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저의 방식인데, 요게 저의 현재 운영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AI를 요금제를 쓰지를 않더라도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뭐 그록이나 챗GPT나 무조건 써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이거 괜찮네 이런 걸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이걸 요금 돈 내고 한번 써볼까 라는 충동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진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랬는데 딱 했는데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도 안성맞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그 환경에 먼저 노출이 되어서 내가 써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AI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제 뭐 그걸 안 쓰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삼성전자 전 사원들이 AI를 이제 자기가 업무용으로 쓴다고 했죠. 여기서 업무용으로 쓴다는 것은 유료 결제를 회사에서 해주고 그것을 업무에 쓰라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게 분석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둥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둥뿌리, 예를 들어 저희 리플 분석이다 그러면 지갑, 뭐 에스쿠르, 유동성, CPI, 물가지표, 이렇게 큰 기둥들에서 기본 정보를 알고 그것을 딱딱딱 심어주면은 맥락을 짚어주면 얘가 개떡처럼 얘기도 철석같이 알아갖고 정화해서 쫙 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AI를 꼭 쓰시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지갑 관련해서 한번 업비트에 놔두면 되지 굳이 내가 지갑을 왜 만들어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게 얼마 전에 비트코인 해킹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드 원래 지갑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놔뒀는데 그 모수를, 그러니까 그 복구 시드를 초기에 그거를 AI가 재기적 자기 쉽게 말해서 지가 스스로 해갖고 요거는 너무 쉽다 뚜루룩 해보니까 이거 모수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너무 제한적이네. 그러니까 AI가 발전해갖고 쭉 하고 금고에 넣어놓은 건데 그걸 해킹을 해갖고 다 빼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XRP 리플사에서 만든 자만 지갑, 옛날에 숨 지갑이었고 지금은 자만 지갑 바뀌었는데, 그 지갑, 그거는 별도 지갑을 구입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에 설치만 하면 되고 보안 시드 복구 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지금 핸드폰에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핸드폰을 바꿨다, 그러면 그 복구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은 그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은 제가 목적지가 없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노 레저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너는 초격차는 뭐 리플이 많아서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소량이라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리플 지금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2013년 14년도 200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했잖아요. 그때 비트코인 한 개에 50만원짜리를 지갑에 넣는다고 하면 병신삽질하고 있네, 저걸 왜 넣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1억이면은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XRP도 지금 예를 들어서 1000개면은 160만원이잖아요 160만원인데 리플이 10년 있다가 한 개당 만약에 뭐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0개면 1억이잖아요 10개면은 1000만원이고 100개면 1억이잖아요 그러면은 1000개면 10억이 그렇게 하여튼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은 놔둬야 된다.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될 줄 옛날에 알았다면 다 강남 아파트 투자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누구도 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이 된 거잖아요. 그만큼 시대를 먼저 보고 그걸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갑이란 것은 너무 업비트를 믿지 마시라. 업비트가 예를 들어서 저는 2022년도에 FTX 사태 때 FTX 때 스테이킹을 했었습니다. 그때 FTX 때 이자를 몇 퍼센트 줬냐면 7.5%, 8% 그냥 고정 스테이킹이 아니고 자율 이출금인데 거기에 넣어놓기만 하면은
8%를 7.5% 8%를 그때 FTX가 거래소 기준에 바이낸스 다음으로 2등이었습니다. 2등 글로벌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또 국내 델리오에 스테이킹을 했는데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사기가 당해서 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초기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추천도 했었고 넥소도 추천했었고 FTX도 추천했고 델리오도 추천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델리오에 그러니까 이자를 그 코인을 맡겼는데 파산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그래서 FTX도 그걸 인지를 하고 빨리 뺐죠. 그거 인지를 하고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한 3,000개인가 4,000개 정도 마지막에 그 이제 피해를 봤는데 마지막에 그 돌려받으면서 한 1,000개는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해를 봤었죠. 근데 드리고 싶은 것은 업비트 놔두면 되지 않냐. 물론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뭐 무슨 일이 있겠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란 전쟁, 예전에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 내가 아프가니스탄 국민이라고, 이란 국민이라고, 북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라가 전쟁이 났어, 우리나라 한국이 전쟁이 났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지고 북한이 쳐들어온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업비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폐쇄되겠죠. 다 출금 정지가 되겠죠. 100% 출금 정지죠. 그러면 기다리라 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겠다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이 분산, 그러니까 리플이 만약에 내가 2만 개가 있다, 3만 개 있다고 하게 3만 개를 있다 그러면 업비트 다 두지 마시고 만 개는 업비트 두고 만 개는 뭐 리플 자만 지갑에 두고 또 만 개는 저같이 나노 레저에 지갑에 두고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 뭐 문제 있겠어. 여러분들이 그 이면을 자세히 보면은 문제 있겠어 하는 거는 그거 하면 좋은 거 알겠는데 씨발 귀찮다 내가 어떻게 하노. 업비트는 트래블을 적용이 돼서 100만원 이하도 그걸 다 인증을 해야 되고 100만원 이상은 정해진 거래소, 그러니까 바이낸스, FTX, 바이비트,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해진 해외 거래소에서 무조건 그 거래소만 100만원 이상만 송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100만원 이상치 리플을 보내서 그 리플을 다시 저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하고 바이비트를 주로 사용하는데 바이비트를 지금은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선물 투자할 때 거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만 저 같은 경우는 바이비트에서 다시 자만 지갑, 나노 지갑, 넥소 지갑, 그 다음에 각 거래소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그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또 필요하면은 업비트로 보내서 팔고 있죠. 대신에 그러면은 바이비트에 가입을 해서 신원 인증, 그 다음 2단계 인증, 구글 OPT 넣고 다 인증하고 인증해서 거래가 될 수 있게 그 세팅을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냐, 그거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기본이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영상으로 조회하면 다 나오긴 나오는데 뚝딱 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업비트라고 안전할 수가 없다. 그러고 언제 우리가 뭐 지금 이란하고 미국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전쟁이라는 게 물론 일어날 확률이 1%도 안 되죠. 그렇지만은 1%로 대비를 해야 된다. 역설적으로 지금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자영업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자영업으로 성공하고 직장에서 성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직장에서 인사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승승장구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동기가 막 사원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임원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확률로 봤을 때는 전체 1%의 확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했으니까 100%죠. 그러면은 그 1%의 확률은 그 사람한테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쟁도 일어날 확률도 내한테 1% 확률이라고 그게 내한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즉 전쟁이 나버리면은
도라미 타불이 된다. 그러므로 비트의 모든 물량을 보관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차피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는 것이 단기간에 가격 먹고 팔아서 뭐 하는 게 아니죠. 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화폐 원화의 가치는 연평균 10에서 14%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달러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도망갈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보유세까지, 그러니까 집주인인데 월세를 내는 구조이죠. 보유세, 세금,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 세금을 매긴다. 그럼 여러분들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서울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 살아도 나는 저런 돈도 없고. 근데 이게 다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지금 세금을 때리고, 원화의 가치는 그러고, 집도 사지 말라고, 전부 다 개미 노예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도 가치도 떨어져.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코인도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니까. 대비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래서 개인 지갑은 일단 핸드폰에 설치하는 리플사 지갑, 자만 지갑을 하고, 해외 거래소 가입을 해서 글로 보냈다가 쿠션을 한 바퀴 돌려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하려면은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고 벌벌 떡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갖고 연습하고 주기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인생은 내 것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몰라, 나는 그런 건 모르겠다. 그럼 모르면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진짜 힘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오늘 영상 개인 지갑 만들어라, 비트 믿지 못한다, 전쟁 나면은 다 출금 정지된다 라는 거고, AI가 우리 실생활에 너무 깊게 당했다. 그러니까 AI를 너무 멀리하지 말고 꼭 써라. 단순히 분석하고 뭐 이렇게 회계, 법률, 그 다음에 코딩 이런 분야가 아니고 감성적인 우리 상담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게 AI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얘가 딱 입력을 넣으면은 그 정보가 데이터 센터 가고, 데이터 센터에서 전 세계 거를 쭈르륵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특히 그리고 AI 부분에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으니까 AI는 자기 거를 최적화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언어를 보면은 영어가 가장 앞서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지만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한글이 독보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언어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런 언어를 계속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입력. 그래서 나만의 최적화 모델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리플 분석이 최적화됐죠.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걸 리플에 연결해서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개떡같이 말해도 철떡같이 알아듣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 만들고 AI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